이번에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지만 잘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을 찾아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온 어느 날, 광주에 단 2곳만이 남아있다는 달동네 중 한 곳인 통샘마을을 찾았습니다. 눈의 기세가 꺾인 틈을 타 큰 길에는 이미 제설 작업이 끝나 있었습니다. 마을의 입구 쪽은 달동네라는 느낌보다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여느 마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이 그치나 했더니 또다시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위쪽으로 올라가자 1명 정도가 힘겹게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길이 나왔습니다.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제설 작업이 채 되지 않은 경사길이 나타났습니다. 길 옆쪽에 난간이 없다면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마을 골목길들을 둘러보면서 올라가다 보니 한눈에 봐도 버려진 집임을 알 수 있는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집에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쓰레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곧 무너질 듯이 보이는 집들은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체를 알아보기 힘든 조형물과 버려진 프라이팬 위에는 소고기, 눈만 쌓이고 있습니다. 크게 돌아가는 깡통 바람개비가 통샘마을을 더 쓸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을 조금 더 돌아다녀 봤지만 무너질 것 같은 집들만 있을 뿐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폐허 마을의 느낌도 났습니다. 얼마를 더 걷다 보니 제 눈에 조형물로 보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전봇대에 달려 흔들리는 것이 마치 모빌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곳곳에 벽화와 조형물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은 유명한 예술가들과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달동네를 밝은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소망의 빛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심도 줄어들고 관리도 소홀해져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치지 않을 것 같던 눈이 그치고 날이 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 봤는데요. 이 마을 곳곳에는 과거의 모습과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올라가다 보니 문득 예전에 이곳을 뛰어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져 보이는 듯 했습니다. 경사가 가팔라서 젊은 사람들도 오르기 힘이 듭니다. 이곳 주민들의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온 날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목 안쪽에는 고드름이 얼어 있었습니다. 시골집에서 보던 처마 및 고드름은 아니지만 달동네에서 보는 고드름도 운치 있고 예뻐 보였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달동네인 통샘마을. 이 통샘마을을 돌아보며 어릴 적 살던 동네가 떠올랐습니다.
눈이 오면 삼삼오오 모여 눈싸움을 하며 뛰어놀았을 이 골목에 현재는 쓸쓸하게 눈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민들의 보금자리였고 안식처였던 곳인데요. 현재는 사람들이 떠나가 버려진 집들도 많고 주민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골목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장소를 무조건적인 재개발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보존하고 남겨놓는 것도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인천에 실제로 존재했던 달동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입니다. 그 시절 있었을 법한 가정집에 직접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요. 좁은 방 안에서 책을 읽는 청년의 모습에서 소박함이 느껴졌습니다. 60년대 이후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수도국산 꼭대기에는 판잣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는데요.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달동네의 절반이 사라지게 됐고 이것을 아쉬워하는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이웃집을 오가며 밥도 나눠 먹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했습니다.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웃으며 살 수 있었던 지난 시절 달동네의 모습. 이곳에 오시면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박물관 바로 옆에 일부 남아있는 달동네는 여전히 누군가의 삶의 터전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것이 익숙해 보이는 어르신의 밝은 표정은 한겨울 추위도 잊게 만듭니다. 이곳은 이웃 간의 간격이 넓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어쩐지 삭막해져가는 요즘 이웃사촌과 평상에 앉아 장기 한판 두던 그 시절의 넉넉함이 간절해집니다. 이번에는 인천 앞바다 근처에 있는 쪽방촌으로 가봤습니다.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이 된 이곳은 인천의 마지막 남은 판잣촌 밀집 지역인데요. 작업장에서 볼펜을 만들거나 폐지를 주운 돈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이곳의 어르신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6년째 기부를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훈훈한 사연의 주인공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뭘로 갔는데 기부하시고 뭐 그러셨다고 해가지고요. 보도 돼요? 골목에서 만난 주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집을 보러 갔네.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거기는. 월세로 30만 원, 35만 원 갖고 서로 그냥 이렇게 사는데 몇 세대가 살고 어떤 노인은 하도 불쌍해서 가서 동해가서로 저거를 해갖고 해봐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갱이부리 마을은 어디 다른 데서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번 수소문한 끝에 결국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분들이 네. 좋은 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비용 같은 거 돈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쪽방에서 했구나. 아 그래요? 쪽방에서 있는 건가 보다 그러면. 여기 김재순 권사님이라고 계신다고 네. 그러는데 네. 혹시 지금 저 계시나요? 저희 식사하시던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부한 주민들 중 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쪽방촌에서 40년 넘게 살고 계신다는 김재순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텔레비를 봐요. 얼마나 말로 붙여갖고 금방 못 먹고 죽어져 가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밥을 먹잖아. 그러게 많이는 못 해도 해마다 돈 10,000원씩 뺏기는 못 했어. 근데 나도 장애딸이 있거든. 장애딸이 있어서 너도 5,000원만 해라. 그것밖에 안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착하고 불쌍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많이 쓰면 많이 도와주면 좋지. 근데 그러지를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 매로 그냥 나 5번 한단다. 이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그래야. 그 어린 것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다 죽어가는 애들. 네네. 많이 쓰면 많이 하면 좋지. 많이 없어. 더 많이 돕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는 김재순 할머니. 나눔은 작은 정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취재 도중 주민들을 위해 새로 지어진 삶의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이 없어 불편했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선 것입니다. 어르신 여기 혹시 이사 오신 거예요?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죠. 깨끗하고. 아 그래요? 네. 이사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간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왔어요. 29일 날. 29일 날요? 예. 얼마 안 되셨네요? 얼마 안 돼요. 한 2주일이나 됐어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불편한 거 뭐, 더 좋아요. 이제 돈 들어가는 게 좀. 저 살면 우연탈감만 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다 전주가 다 돈 줘야죠. 경비실은 뭐, 글쎄 뭐 다. 저기는 화장실이 좀 멀어서 좀 더 놔두는 게 마음. 그래서 여기 또 화장실도 간에 있고 그래서 좋아요. 가난하고 배고프긴 했지만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떠오르는 달동네. 그래서인지 드라마, 소설 등에서 한 시절을 상징하는 배경이 되는 이곳.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 시절의 향수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하루에 버는 돈으로 기분 좋게 이웃을 돕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져 옵니다. 남아있는 뉴스는 와이프가 임신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뉴스죠.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작년에 우리 딸내미가 장학금을 탔어. 장학금을 탔어요. 네. 올해 14년도에 저기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잘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13년은 저희 개인적인 네, 어떤 한 해였나요? 일은 그냥 가정이 평화스럽고
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계획한 건 없고요. 뭐 가정에 무난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목표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건강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사회에 처음 나가서 막 처음으로 직장이라는 데 가서 일을 하니까 좀 막 적응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1년 정도 지나니까 많이 적응되고 그래서 이제 편해진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지금 이제 ROTC를 가기 위해서 지금 지금 훈련을 갔어요. 그래서 아주 네, 그게 저희 집안으로서는 그게 아주 지금 굉장히 즐거운 생각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연주야 그 훈련 잘 마치고 건강하게 안전한 모습으로 일주일 후에 만나자구나. 연주야, 화이팅! 자랑스럽다. 이직을 해야 돼서 올해 이게 최고 이슈가니까. 이직에 대한 부분이요? 이직도 근데 쉽지 않아서. 일단 취직을 했고요. 네, 그래서 14년에 제가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을 할 수 있는 연도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취업돼주고 이제 다음 주부터 취직을 나가게 된 게 개인적으로 좋죠.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정하지 않았고요. 그냥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좀 창작 잘 배워서 올해 좀 잘 사는 게 목표입니다. 최고에서는 이제 애들 이제 몸 건강하게 다 이렇게 화목하게 지냈다는 거. 네. 예, 그거 하나가 최고 이슈죠. 저는 이제 뭐 회사 생활 이제 잘 하고 있고 네. 또 올 초에 이제 진급해가지고 진급해가지고 네. 그게 좀 보람됐고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인천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역의 화제거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